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민재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한 고군분투 스토리 베스트 트레이딩맨. 오늘도 시청자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문위원분들께서 이슈 토크와 투자 전략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달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지금 바로 배트맨 이슈 앤 투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양시장의 방향성이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오늘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좀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를 좀 담는 모습이었죠. 물량을 담는 모습이었지만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4거래일째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두 분께서는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예, 시장 괜찮지 않았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IT 쪽 섹터 그리고 자동차 쪽이 좀 특히나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나머지는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좋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수는 더 움직일 겁니다. 더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얘기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더 갈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냐 아니면 가치주냐, 이 부분들 두 가지를 놓고 성향에 맞게 투자나 혹은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 이 정도로만 압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매도했었어요. 근데 장 막판에 집계를 해놓고 보게 되면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장 막판에 350억대에 350억 가까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됐었어요. 이게 외국인이 장 막판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블록딜레이란 그런 부분들입니다. 슈피겐 코리아가 최대 주주가 좀 매도가 좀 했었습니다. 블록딜로. 그 부분들을 외국인 쪽에서 먹어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이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쪽이 매수가 아닌 매도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양 시장 모두 외국인 쪽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주느냐 혹은 매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출렁거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김혜성 전문위원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그 정재원 위원님께서 거의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가장 중요했던 연고점 부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였다고 좀 보여지고요. 연고점 부분이 바로 굉장히 매물벽이었던 241 이평선,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느냐의 갈림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상승 파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돌파해야지만이 가능한 구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차 바닥권에서 한번 코스피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거쳤었죠,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지 연속적인 상승이 상당히 무조건 좋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기존에 지금 상승 일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7% 정도, 이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그러면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는 올라온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이제 줄어들면서 방향성을 아직은 탐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개별 이슈 장세들이 아직도 펼쳐지면서 당일 이슈가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빠르게 돌면서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 241선을 안착하느냐. 이제는 기술적으로 아마 다음 주 정도, 주 후반 정도면 아마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이 겁먹고 이렇게 놀래시기보다는 조정 구간에서 어떤 매수 기회로 삼아 본다면 오히려 다음 주 더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코스피 시장 전망을 해주셨고요. 참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추천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도 접수하시라고 참여 방법 먼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그리고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현성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오늘 출연하신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 원하시는 전문위원 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주말에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세미나 소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계좌 수익의 절대 기준 공개, 알면 만사 형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연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7451번 혹은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한국 IT주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성장성 주목받는 로봇 시장 수혜주의 저희가 좀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두 분께서 또 의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IT 쪽하고 로봇 관련 주들의 일단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IT는 어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안 가져 나오려고 했는데요.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들고 나왔었는데 원래는 김현성 전문위원님께서 IT 쪽 말씀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선수를 쳤습니다. 잘하셨네요. 먼저 좀 IT 쪽을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네. 네. 오늘 여러분들도 장 내내 아마 이런 뉴스를 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애플과 퀄컴의 이제 그동안에 30조 원 규모의 그 특허 분쟁 소송이 일단락 됐다는 어떤 호재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들을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그동안에 애플과 이제 퀄컴이 그 특허 소송에서 굉장히 서로 그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그 주가가 상당히 눌려 있었는데 퀄컴 주가가 전일 뉴욕 증시에서 약 한 23%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쓰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죠. 따라서 물론 이게 어떤 퀄컴 하나의 회사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고 공급 과잉에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왔었다고는 했었지만은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꺾이지 않고 추세를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애플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이 그동안에 OTT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또 방향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은 상당히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OTT 시장, 컨텐츠 쪽에 상당히 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애플이 이제 또 다시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애플이 이번에 퀄컴과의 이런 소송 취하가 결정되면서 이제 다시는 퀄컴 제품을 다시 이제 이용을 해서 5G 폰에 대해서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강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투자 심리가. 그에 따라서 오늘도 인터플렉스라든가 애플 관련 수혜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는 오늘 단순한 이슈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논하지 않고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얘기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애플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그 수요나 공급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애플이 다시 한번 5G 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애플은 앞으로. 왜냐하면 5G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OTT 시장을 더 공략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또 자사주 5G 폰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애플은 향후 아마도 5G 폰을 좀 더 빠르게 생산할 그 방향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면서 이런 관련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관심 종목도 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제가 오늘 그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이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쪽으로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바닥을 완전히 만들고 지금 이미 지금 신고가 최근 3개월 이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로 추격하는 것보다는 장중에 분할로 조정시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이고요. 이후에도 앞으로 그 애플과 관련해서 또는 이런 OLED 시장과 핸드폰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MLCC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확대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LG 이노텍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여러분들 삼성전기는 뭐 다들 다 잘 아시는 MLCC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주가가 10만 원 이하에서 계속 놀고 저가를 만들면서 그동안에 11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되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왔었죠. 그리고 MLCC에 대한 뭐 수요 공급 논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1, 4분기까지는 좋지 않은 이제 전망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기를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우리 초등학교 때 화제 포스터가 있었었죠.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가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삼성전기가 적자로 했던 그런 사업 분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그 PLP 분야도 이번에 삼성전자로 매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가능성이 좀 수익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이 만약에 5G 폰을 만들게 된다면 핸드폰 관련된 5G MLCC 수요들은 또다시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전략 종목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삼성전기를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종목 더 있죠? 네. 네. 오늘 종목을 제가 좀 많이 관심 종목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지만 섹터가 전부 다 가는 그런 주도 장세가 아니고 섹터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만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주도 상승 추세장일 때는 어떤 삼성전자가 가면 그에 관련된 웬만한 IT 반도체 종목들은 다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이 아니고 지금은 가는 종목만 가는 정말 편식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익 내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은 정말로 종목 선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정말 필요로 하거나 이런 안목을 갖고 싶다, 고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샘플러스 김현성 치시고 오시면 됩니다. 카톡방에.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광고보다는 이쪽 주식 쪽이 더 전문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럼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한번 해주십시오. 그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카카오톡 거기 보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돋보기 모양. 거기 돋보기 모양 클릭하게 되면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샘플러스 김현성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그 방 밑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거기 방송이 입장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뭐 공개방 그 자료라든가 뭐 이런 리딩 실시간 뭐 조언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네. 깜짝 이벤트로 TNR 바이오팩 같은 그런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내일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면 IT 쪽 섹터는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서울경제에서 친절하게 CG를 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사상 최고가예요. 예, 이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이게 되는데 다시 이제 화면 돌려주시고요. 제가 나올 수 있게. 예, 다시 돌려주세요, 빨리. 예, 그렇게 해서 좀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보면 위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아래는 삼성전자예요. 과거에는 동조화된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들은 같이 이제 동조화되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하반기에 업황이 여전히 좀 안 좋을 것이다, 혹은 하반기엔 좋을 것이다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해요. 분분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돌아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다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서버 쪽에서도 다시 이제 2차 투자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애플 쪽에서도 최신 사양의 스마트폰을 좀 출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쓰임은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중소형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좀 전에 김현성 전문위원께서 대형주도 두 종목, 안전한 종목으로 두 종목 해주셨고, 중형주 이쪽도 한 종목 주셨단 말이에요. 안전하신 분은 두 종목 하시면 되고,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원익 IPS 같은 종목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결국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뭐 테스나라든가 아니면 네페스,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올랐던 파운드리 업체들 있죠. 뭐 DB 하이텍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삼성이에요. 정부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 삼성 쪽에서 맞받아 쳤죠.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협력사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뭐 IT 쪽 섹터는 여전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김현성 전문위원님께서 좀 준비를 하셨죠. 네. 네.
어떤 부분들인가요, 이게? 최근 이제 정부 정책에서 나온 그 수혜주 중에서 수혜 섹터 중에서 이제 로봇 산업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또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로봇 관련 그 섹터에 그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게 더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네. 일단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로봇 그 섹터는 조금 우리가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게 네. 다른 섹터보다는 로봇 섹터가 그동안 사실 정부에서 한 번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짝하고 그냥 그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봇 산업이 어떤 성장성이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는 이제 정책으로서 육성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런 육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더 확대되고 그런 이슈들이 지속해서 다시 재생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도 역시 어떤 단발적인 호재로 인한 급등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맥점에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과 일단 한번 이격이 벌어진 그런 사이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조금 아주 선별적으로 그 조정 시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지분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그 로봇 분야라고 하게 되면 분야가 좀 상당히 많잖아요. 뭐 그렇죠. 의료 쪽도 있는 상황이고 뭐 산업 쪽 기계 쪽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 쪽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그 로봇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이걸 구분을 해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한꺼번에 다 뭉쳐서 봐야 될까요? 보게 되면. 지금 사실상 그 좋은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로봇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제한적이었죠. 그렇지. 로봇 분야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 전자 분야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이제 제조용 로봇 이 정도에 국한돼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향후에 그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2023년까지 약 한 15조 원대까지 그 시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1천억 이상의 기업들을 뭐 20개 이상 육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그 4대 서비스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래서 돌봄이라든가 물류, 그다음에 의료, 뭐 웨어러블 이런 분야들을 이제 로봇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이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좀 더 관련주들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제 로보로보라 같은 그런 이제 교육 코딩 관련된 수혜주들도 뭐 상한가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로보로보 같은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런 그 분야별로 조금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로봇주가 한꺼번에 모두 다 뭐 아주 강한 시세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로봇 섹터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그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각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요.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으로는 로보로보 말고 로보로보는 뭐 이미 여러분들 그 상한가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미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런 로보로보는 이제 이후에 좀 더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고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고 관심권에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LG전자에서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또 그 로봇 액추에이터를 그 생산하는 앞으로도 그 로봇 플랫폼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이거 내일 사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못 올라갔고 오늘 네. 종목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네. 가져왔습니다. 그러시구나. 로보티즈는 저도 내일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똑같은 생각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산업재 섹터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성장하는 섹터를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뭐 화학, 철강, 조선, 기계, 건설 뭐 이쪽보다는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김현상 전문위원님께서 로보티즈 내일장에 눌림을 줬을 때 봐도 좋으니까 그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가격 전략이 또 아마 상당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김현성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방송에서 이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전략까지 좀 말씀드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슈는 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종목은요, ABL 바이오.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6,0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증 해결을 좀 해드릴게요. 김현선 전문위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뭐 축하할 일이 있나요? 제가 뭐 방송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제가 꼭 아주 신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느 분인지 좀 감이 올 것도 같아요. 네,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ABL 바이오로 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물론 제가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ABL 바이오는 뭐 우리나라 그 이중항체 분야에서는 뭐 거의 그 가장 기술력이 탁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이오 분야에서도 특히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는 요즘 이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네. 이중항체 분야가 이제 좀 핫하게 뜨면서 이 종목 역시 이제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이 종목이 진입을 했었죠. 그리고 그 네. 이후로 한 번도 그 상한가 저점 약 한 26,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네네. 그 시청자분께서 사실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 상당히 좀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딱 하나 흠이라면 흠이에요. 그래서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내가 싸게 산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은 고점에 지금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네. 추세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1차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 네. 1차 상승 파동이 37,800원 그 사상 최고가를 찍은 37,800원이 1차 파동으로 상승 파동이 아주 강하게 나온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 파동은 제가 볼 때는 약 한 3분의 1 지금 전 고점 부근에서 밀렸던 그 네. 지지 라인 부근, 즉 제가 볼 땐 약 한 3만 원에서 3만 1,000원, 네,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를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3만 원 정도를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 파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말부터 또 종양학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4월부터 5월 중순 정도까지 보유한다면은 이 종목은 네네.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보시면서 카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은 반등 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유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3만 원에서 3만 1,000원 또 이렇게 지지가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예상할 때는 그 정도 선이면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조정은 조금 더 깊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아, 같은 네. 경우에 28,000원까지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아, 네. 네. 지금으로서는 단기 기술적 사이클상 아직은 조정 파동을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주가는 전일 저점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지만 오늘 또 네네. 다시 한번 조금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수급 증시 자체가 IT가 많이 수급이 몰리면서 IT주들이 많이 가게 되면은 바이오는 좀 쉬어가는 경향이 있죠. 수급이 네. 항상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오가 계속 가지 않고 IT만 가지는 않기 때문에 수급은 네네. 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네.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공개 카톡방에서도 중간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 자리가 체크가 됐을 때는 회원님께도 제가 추가적인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늦은 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ABL 바이오 첫 번째 상담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문자 상담으로 보겠습니다. 0316님의 종목이고요. LG 디스플레이 비중은 5% 싣고 계시고 매수가는 23,450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한번 풀어주실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를 하셨어요. 23,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조금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손실권역이 있으신데요. 자, 이렇게 손실을 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죠. 제가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탐방을 가죠. 24일 날 제가 탐방을 갑니다. 3개 기업을 가는데요. 그 탐방 루트를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500분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건데 일부러 지금 하얗게 못 보게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갔다가 싹 다시 지워졌는데, 참여 방법은요. 샵 4989로 탐방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500분에 한해서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냥 탐방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같이 보내주시면서 탐방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조금 더 추첨에 당첨될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전화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아시죠?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종목 상담도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또 다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예요. 업황이 괜찮아질 겁니다. 비중 5%이시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이거 10% 정도 더 사셔도 되니까. 만약에 밀려 내려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25,500원짜리대에서 25,500원 이하권역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 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단가는 당연히 2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약 한 25,000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 빠지면 추가 매수를 10에서 15% 더 하고
목표가는 25,000원 이상으로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한 25,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이스테크 1685님의 궁금증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6,030원 그리고 비중은 20% 싣고 계시는데요. 김현선 전문위원님. 네. 에이스테크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한 4% 정도 수익 중이신데,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아마 강의에서 5G에 대해서 또 한번 강의를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작년 12월부터 2019년에는 5G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던 그런 섹터인데요.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안테나, 기지국 안테나 등 이런 통신 장비들을 생산하는 5G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G 중에서도 사실 에이스테크가 대장주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에이스테크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2019년 그 실적 성장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거의 횡보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본전가를 청산가로 대응하시면서 좀 더 중장기로 보유하신다면 만약에 크게 6,100원 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7,160원 종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에이스테크 김현서 전문위원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GRT 4724님의 궁금증이고요. 매수가는 2,350원, 비중은 45% 담고 계십니다. 자, 정재현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예, 이게 GRT가 중국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조금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아직 이제 기관 쪽에 있어서의 신뢰를 받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는 사실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검은머리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차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어요. 주당 5,000원대의 주식인데 기업인데 이만큼 소외를 좀 받는다라는 건 아직도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차트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즉 이 자리대 2,700원 자리대를 익절가로 좀 잡으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리대를 깨지게 되면 상승 추세에 있던 분들이 하락으로 돌아서는 상승 추세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정기로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00원을 익절가로 좀 잡아 놓고 보시고 목표가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한 3,400원에 3,500원 정도 이 정도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해놓고 나머지 물량만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RT 함께했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도 들어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보유하신 분은 4647님의 궁금증 보겠습니다. GV 5,300원에 5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김현수 전문위원께서 봐주실까요? 일단 이 종목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중 조절도 실패하셨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도 상당히 좋지가 않은 그런 모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GV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실적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걸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이제 세력에 의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굉장히 큰 영업 손실을 좀 본 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최근 고점 6,700원 부근까지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나오는 이를테면은 고점을 M자형 그 하락 패턴의 어떤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가기 위해서는 고점을 한번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좀 나와주는 게 좋았었는데 이 종목은 전 고점이었던 6,77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최근에 강하게 장대 음봉을 맞고 지금 밀려 내려오는 아주 안 좋은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한번 중기적으로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4,250원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4,25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4,250원을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 파동은 나올 수 있고 시청자분이 보유하신 매수가 부근까지는 살짝 터치하고 다시 밀리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반등했을 때는 커다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약 손실이나 본전가 부근에서라도 청산하시고 종목 교체하기 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V에 대한 답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나노 접수가 되어 있고요. 8854님의 궁금증입니다. 매수가 2,700원, 비중은 30% 보유하셨는데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수익 중이세요. 2,700원대 초반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정배열권으로 완전 정배열로 전환이 됐죠. 실적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실적은 뭐 그냥 전향이에요.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당 뭐 2,000원대의 자산가치 2,000원 정도를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냐라고 좀 봤더니만 환경 관련 섹터예요. 일단 대기오염 방지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미세 그 먼지에 대해서도 조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노라는 기업이 필터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내일 자리대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출발해서 3,000원 위로 시작하게 된다면 일단 절반을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봄이라든가 요때에 좀 많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3,000원짜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한 3,500원에 3,600원 정도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역시나 오늘 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K사인 0417님의 궁금증 보겠습니다. 1,780원에 40% 보유하셨는데요. 김현선 전문위원님.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급등주들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런데 비중이 40%라고 한다면 아무리 투자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그 종가 기준에 이제 비슷한 가격대신데 아마도 장 막판에 아마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오늘 진입을 했었었죠. 그리고 상한가가 풀리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아마도 종가 베팅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장중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그 내일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변동성은 장중에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매수가에는 저는 절대로 진입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비중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비중 관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전가 이상으로 만약에 내일 갭으로 다시 떠서 출발한다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욕심내지 마시고 만약에 내일 갭 하락 출발한다면 손절을 바로 던지지 마시고 장중에 주가가 좀 회복하는 걸 보시면서 매수가 위에서 분할 청산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K사인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죠. 차바이오텍 문자로 접수가 되어 있고요. 3090님의 궁금증입니다. 매수가 21,700원, 비중은 10% 싣고 계십니다. 정재현 전문위원님. 예. 차바이오텍인데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적 개판인 거 아니고요. 안 하고요. 쓰레기 같은 종목 안 하고요. 관리 종목 안 하고요. 이거 상당히 피해야 될 주식이거든요. 근데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 되었다가 관리 종목 탈피가 됐어요. 근데 환기 종목입니다. 왜 환기라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 주의입니다. 아무리 이 종목이 급등을 하고 해도 저는 이 종목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등시는 매도예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박스 권역을 이탈하게 되면 이거 15,000원대 중반까지 최악의 경우 13,000원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에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문자 상담이 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해요.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전화로 여러분들 이 요청을 하시잖아요. 상담을. 그러면 김현성 전문위원님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대안주도 막 이렇게 드리고 해요. 막 이 종목 괜찮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저런 종목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I텍 접수가 되어 있고요. 9087님께서 8,100원에 80% 비중 실으신 종목을 보내오셨습니다. 김현성 전문위원님. 네. MI텍 오늘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좀 마음이 좀 계속 들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도 샘플러스 김현성 카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조금 더 종목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바꿔가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이런 조언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최근 새내기 종목으로 의료기기 쪽으로 상당히 이제 특화해서 스탠스라든가 또 피부무용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또 정부 정책상 의료기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의료기기가. 그래서 종목이나 업종이나 종목은 선정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8%, 23%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최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급등한 종목은 함부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마음고생이 심해져요. 장기간 이 종목이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조정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투자금이 작은 분이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절대로 분할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이렇게 비중을 공략하시는 건 굉장히 피해야 될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반등 자리가 다행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좀 반등 파동을 보시고요. 6,650원 손절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아마 손절가 이탈하지 않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한번 만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전가 위로 좀 수익 대응을 분할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분들의 투자 전략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 원하신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입장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